네, 이번에는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7월 13일에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이라고 하는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50bp를 인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6%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외식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누계보다 6.7%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서민식품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 짜장면 가격이 상반기에만 9.1% 정도 상승을 했고 삼겹살도 7.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좀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서 경기에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3.9%를 좀 기록을 하면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 상품 서비스 가격과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과 관련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 속도로 가다 보면 이달 말에 한미 금리 역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된다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돼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 저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는 7월에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5% 정도고, 50bp를 인상한 우리나라는 2.25% 정도 됩니다. 현재 미국이 좀 더 낮죠.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인 9.1%를 좀 기록을 하면서 7월 말 FOMC 회의에서 100bp를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bp 인상보다는 75bp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75bp 인상도 1994년 이후 최대폭의 인상이었는데 이번에 만약 100bp 인상을 한다면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미시간대 7월 소비자 태도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12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5.2%로 전월의 5.3%보다 조금 더 낮아졌고 원유 가격도 예전과 좀 달리 100불 초반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100bp를 인상을 하거나 75bp만 인상을 해도 미국과 금리가 좀 역전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이 나오거나 혹은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7월 FOMC에서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대로 간다면 금리 역전 현상은 이것 또한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좀 짚어봤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기준금리랑 시장금리가 뛰면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관련돼서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들의 금리도 덩달아 뛰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진정되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잡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의 재봉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재봉쇄를 한다면 공급 문제가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계속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경우 원재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임금도 많이 인상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도 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상환을 못하는 한계 기업이 16%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한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 자금이 부족할 때 보통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유상증자, 채권 발행, 대출 등으로 자금을 확보를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한 2조 8천억 정도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자에 대한 부담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에서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한 1,800조 원 정도가 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과 21년에 B2, 영끌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또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 부담을 좀 느끼게 되면은 부동산 매입을 줄이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실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필수적으로 대출에 좀 기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겠군요. 그럼 관련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는 단기적인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제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거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만 2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75bp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역전이 좀 나오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환차선을 우려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도 많아지는 편입니다. 금리가 조금씩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은행주 주가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였을 텐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좀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다 보니 대출의 부실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의 좀 한번 부진한 흐름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실적보다는 정책적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추진, 그리고 금리 인하 압박 등이 계속되면서 전통적인 수익 구조인 예대마진이 좀 축소되고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